신박한 경제의 핵심을 신박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박시동입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에이펙 정상회담 경제적 성과가 있는가 이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정상회담 마무리하면서 골든게이트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채택을 하고 폐막을 했는데요. 다자무역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폐막하면서 선언을 채택했는데 선언의 이름이 골든게이트입니다. 네네. 핵심 내용은 세계무역기구 WTO를 중심으로 해서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체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무역 확대의 자유와 기후 변화에 대응, 또 부패 척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당연한 얘기고요. 미국이 이대로 안 하고 있어서 미국 들으라고 한 소리입니까? 그다음에 뭐 이제 사실 국제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다자간 무역 체계에 쟁점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예. 뭐 하마스 분쟁 같은 거, 또 WTO 개혁 같은 중요한 내용들은 사실 이제 성명에 담기지는 못했고요. 별도 의장 성명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일부 뭐 미중 간에 약간 협력이 되는 선언 같은 게 좀 들어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다자간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선언에 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좀 이따 알아보시겠지만 우리하고 관계 있는 그런 성과가 있는지가 오히려 이제 좀 더 중요하게 알아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MOU도 아니고 뭐 사인도 아니고 투자 유치를 확정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대통령실 대변인 쪽에서 브리핑이 19일에 나왔는데요. 네.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의 4개 기업으로부터 약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 신고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했는데 투자 신고가 뭡니까? 그 이제 요걸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4개 기업은 GM 자동차 회사죠. 그리고 네. 일단 그 듀퐁 화학 등등등 다 알고 있는 그 회사고요. 네. 나머지 두 회사를 우리 분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반도체 관련한 소재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합쳐서 이 4개 회사의 총액으로 1조 5천억 원의 투자 신고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성과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봐야 되는 대목이 나오는 거죠.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창민 교수님. 아, 네. 뭐 요즘 언론에서 이제 자주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네. 포인트는 왜 이렇게 자주 외국에 나가는가의 문제를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외국에 자주 나가서 성과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이제 크게 성과가 없는 것 같은 게 뭐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언론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뭐 자유무역의 체제를 다시 돌이키는 거에서 굉장히 크게 기여한 것 같이 네. 뭐 이렇게 보도를 하던데요. 네. 그게 뭐 원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사실은 자유무역 체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뭐 이런 진짜 거대 국가들의 세계 패권 경쟁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네. 여기서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일단 크게 없다. 예. 첫 번째 문제. 자, 첫 번째 크게 없다까지 듣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 신박한 경제 이어가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관련해서 우리 이창민 교수님 말씀 첫 번째까지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체제에 반하는 어떤 세계의 흐름.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뭐 윤 대통령이 맞는 얘기나 한국 대통령으로서 한국의 그게 뭐 크게 플러스되는 성과라고 할 거는 없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한국 대통령. 자, 두 번째는 그리고 자꾸 외국 나가가지고요. 이제 투자 유치 막 선전을 하는데요. 일단 이번에 미국의 몇 개 기업을 통해서 한국에 1.5조 투자 확정됐다는 거는 저는 일단은 숫자상으로는 저희 한국 GDP가 한 2,000조 되는데 뭐 1.5조 투자했다고 그래서 그걸 대단한 성과라고 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외국으로 투자가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같이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은 아니지만 제가 조금 거슬리는 게 계속해서 나가면 또 뭐 사우디에서 엄청나게 투자받았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한국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인한 성과라고는 보지 않는 게 네. 지금 사실 사우디나 중동 국가는 최근에 원유 가격의 상승이나 이런 걸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랬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차원이요. 한 축이
원유를 벌어들이는 돈을 국부펀드를 조정해서 전 세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투자를 하려는 계획 안에서 한국이 원오브된 그 중에 하나 이 정도라고 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왜 윤 대통령이 자꾸 이거를 경제 정책에 자기가 해외 세일즈 1호 세일즈맨 그리고 1호 영업사원. 네, 1호 영업사원 그다음에 해외 자본 투자 외국인 자본 유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왜 자꾸 경제 정책의 1순위로 올라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잘 따져보시면 한국이 특히 한국 기업들이 예를 들면 자본이 없어서 이게 문제는 아니거든요. 한국의 거대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중심으로는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은데 네. 사실 그거를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고 박터지고 있는 건데 네. 네. 예를 들면 한국이 1970년대 상황이라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금융시장에 돈이 없다거나 네네. 이러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이런 상황도 아닌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것도 주변에 참모가 이상한 정책을 찔러준 거다의 연속성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왜 자꾸 영업사원 노릇을 하려고 하냐. 대한민국 경제에 필요한 건 영업사원이 아니다. 지금 당장은. 특히나 외자 유치해오는 영업사원은 1970년대나 필요했던 영업사원이다.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종합상사 이런데 일본 종합상사, 한국 종합상사 가서 우리나라 물건을 아프리카에서 이만큼 팔고 왔어요. 이런 게 막 드라마로 나오고 했던 그 시절에나 어울리는 역할 규정 아니냐. 라는 말씀이었고 그 1조 5천억 이번에 유치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박시동 평론가님.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이 그 국빈 방미했을 때 네. 성과라고 했던 경제 성과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 재탕이었다. 그 또는 SK 원래 하기로 했던 거. 사실 우리가 대주주였던 건데 쿠션 치고 한번 돌아온 거를 다시 맞아요, 포장한 맞아요,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해서 네. 사실은 갑론을박이 뜨거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정부가 이런 걸 발표하면 좀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쉽게 잘 안 믿어져서 제가 네. 이번에 물론 어저께 나온 발표이기 때문에 아직 다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네. 조금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요. 이게 투자 성과라고 해서 이제 보도 자료에 사진이 같이 배포됐는데 네.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협의를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네.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MOU를 MOU. 맺었다는 것도 있고요. 예. 실제로 법적으로 투자를 정말로 한다라고 해서 신고서를 제출한 신고서가 있고요. 투자 신고서. 예, 그다음에 그 신고서도 집행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네. 여러 단계가 있는데 네. 이번에 발표된 게 그러면 정말로 어느 정도인가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사진에는 네. 기념 사진에는 한국 국문으로는 투자 신고서 투자 유치 뭐 신고식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예, 투자 신고식이라고 했고 투자 신고가 1조 5천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영문으로 보니까 예. Expanding Strategic Partnership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인베스트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기로 했어. 뭐 이런 정도 아니에요? 파트너십이면?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 불려온 그 기업들이 진짜로 투자 유치를 한 건가 했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4단계 중에 어디까지 합의하고 이 자리에 불려온 건가 제가 좀 의구심이 있어서 아니 영문이 파트너십인데 한글로는 투자 신고야?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부 말이 맞다라고 치고 한번 봐 본다면 예. 그 1조 5천억을 4개 기업이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건데 네. 가장 많이 투자한 건 GM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듀퐁 코리아에 대해서는 2천억이라고 규모가 나왔어요. 예. 그럼 보세요. 가장 많이 한 건 GM.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한 게 2천억이거든요. 듀퐁. 예. 듀퐁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3번, 4번 기업을 합쳐도 듀퐁만큼 안 되니까 그걸 다 잡아도 5천억입니다. 네. 그럼 결국 GM이 1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예.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최소 1조에서 예. 뭐 1조 한 1천억 정도? 네. 요 정도. 그런데 GM이 공교롭게 작년 10월 말쯤에 네. 2022년 말쯤에 예. 앞으로 한국에 1조 이상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계획 방침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딱 맞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을 발표한 거고 이번 기회에 투자 신고서가 혹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저 혼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맞다면 이건 재탕이죠. 재탕이다. 예, 저의 사견입니다. 네, 요거는 하여튼간에 고기를 꼭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하필이면 1조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번에 보니 GM이 1조 투자 신고를 제출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파트너십과 투자 신고 사이에는 영문과 국문 사이에는 서로 사마띠 아니하는데 왜 그런
플랜카드를 현수막을 걸어놓고 예, 대통령이 참석을 그리고 하셨는지. 이제 GM은 자동차 회사고 듀퐁은 이제 반도체 소재 용인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한다는 건데요. 네. 듀퐁은 듀퐁 코리아가 있으니까 투자 신고서를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두 회사가 IMC라고 하는 회사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에코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아직은 정식으로 한국 법인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네. 근데 이 회사가 뭐 1,000억 내외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네. 이게 그렇게 우린 반도체 산업에 무슨 뭐 대단한 도움이 되는 투자도 아니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규모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거를요. 바이든 정부 때만 합쳐봐도 71조가 넘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가져온 거 해봐야 1조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업을 잘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진짜 겸연적인 상황인데 이번에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번 듀퐁 그다음에 IMC 에코랩 같은 회사는 반도체 소재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딸려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킬러 규제 완화 등 투자 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거 약간 환경 오염도 환경 규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준다는 예, 얘기인데. 그게 풀어준다는 얘기가 혹시 뒤에 있다면 이거 국내 기업과 차별되는 특혜거든요. 그리고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인지는 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실이 말하는 대단한 성과인지 들여다볼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자, IMF에서요. 최근에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매년 발표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률 그리고 그를 위한 개혁의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 우선 담겨 있는지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박신호 일단은 평론가님. 이거는 연례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IMF의 총 6명 정도의 미션단이 올해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우리나라에 방문해 가지고요. 기재부, 한국은행 등 정부 기관을 면담하고 이게 한국 상황이구나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보고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고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권고 사항을 담기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제 우리나라의 성장률, 물가, 앞으로 개선돼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발표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특히 성장률은 올해는 1.4에 그칠 거로 보고 내년에는 2.2 정도로 본다라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까지 이제 같이 발표했는데 실제로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었던 한국 경제의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거의 저성장 국가로 굳어진다라는 게 행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물가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대충 뭐 올해는 3.6, 내년에는 뭐 2.4 정도로 예상된다는 얘기고 이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이 2075년이면은 공공부채 비율이 200%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R&D 이번에 정부가 축소한 거는 네. 한국 성장에 매우 부정적일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노동개혁, 인구 문제, 기후 문제 등에서 제대로 대응해라라는 쓴소리도 좀 담겨 있습니다. 다 하나하나가 큰 구조개혁의 과제들인데 자 우선 크게 눈에 띄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저성장 기조를 갖게 되는 국가 저성장 국가가 됐다라고 IMF에서는 보고 있구나 네네. 이렇게 느껴져요. 네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이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시죠. 이창민 교수님. 예, 한국 중장기 저성장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던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제 IMF가 또다시 좀 확인을 해줬다. 이제 그런 의미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매년 연례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IMF에서요. 네. 국내 방문을 해서 기재부 한국은행들하고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일단 IMF라고요. 그 나라의 정부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반하는 내용을 자기 보고서에 담지는 않아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게 있다 이렇게 읽으셔야 되고요. 네. 그거를 반하게 나가면 옛날에 영국에서 한번 감세 정책에다가 IMF에서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맞아요. 예. 대단한 혼란이 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준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뭐 여기에 연금개혁, 구조개혁, 연금개혁하고 노동개혁 얘기가 담긴 거는 그래서 이 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는 받아준 거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차가 있어서 이게 네. 8월 말 9월 초에 있다가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한국 윤 정권은 또 그 두 가지에서 엑시트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개혁 뭐 공란으로 남겨둔 연금개혁. 예.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시차에 의한 약간 엇박자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전면에 나가면 지금 저희 기재부나 이런 데서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얘기 말고요. 새로운 얘기는 노동시장 개혁에서 IMF는 여성 노동시장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성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국의 중장기 성장에 도움이 된다 이런 걸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 정부의 의지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한 포인트. 그렇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각자 알아서 할 문제지 정부가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예,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IMF는 보고서에서 그 환경 변화 있잖아요. 예, 네. 기후정의, 예, 기후정의나 클라이밋 체인지도 강조를 했어요. 기후변화 근데 그것도 이 정부의 메인 정책은 아니잖아요. 뒤로 쫙 밀었죠. 예, 근데 중장기 성장에서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핀포인트를 한번 찍은 거니까요. 이런 것도 한국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지적했는데 전부 다 이 정부는 다 공란입니다. 거의가. 다 킬러 문항이 됐어요. 무슨 답을 써야 될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노사정이 알아서 해봐. 국회에서 알아서 생각해봐. 얘기해봐. 이렇게 그냥 넘겼고. 기후 변화도 뒤로 쫙 그 목표 설정을 뒤로 다 밀렸죠. 목표 값을. 그 탄소 제로, 넷 제로 시점이나 이런 걸 다 뒤로 밀렸고. R&D. 여성 노동시장. 여성 노동시장 전부 다 이 정부의 큰 관심사가 아니에요.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IMF 보고서의 그 가장 큰 골간은 이렇게 보는데요. 그 최근 뭐 일본 언론 일부가 한국의 이제 피크가 지났다. 한국은 이제 끝났다. 네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피크 코리아론이라고 최근 그런 좀 얘기를 해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만 다르지 IMF 보고서도 그런 행간이 저는 읽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 한국이 잠재 성장률을 2배 이상, 3배 이상 초과하면서 90년대를 달려왔고 예. 고성장 했다는 2000년대 거죠. 초반에도 그 이상 저희가 이제 달려왔는데 최근에는 아예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특히 예. 올해 같은 경우는요. 네네. 근데 앞으로도 근데 IMF가 볼 때는 잠재 성장률보다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핵심인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방금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거 진짜 연금 개혁, 진짜 성차별 없는 예를 들면 노동 개혁, 기후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라는 게 제가 볼 땐 정부가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 같거든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는 피크 코리아야. 정점 지났어. 너희들 저성장이야. 바꾸고 싶어? 정말로 미래를 준비해. 이런 얘기가 사실은 굳이 귀담아 듣는다면 들어야 될 내용인데 언론 일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고 오히려 뭐 정부 입장과 맞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재정 건전성 노력이 평가받았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이 나오는 건 조금 잘못 읽은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보고서를 읽고도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사람이긴 한데 조금 더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보고서를 읽으실 필요는 있겠다. 한국 언론에서. 자, 파도라는 회사 때문에 지금 주주들이 집단 소송하고 뭐 난리가 났네요.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에 아마 가장 큰 한국 주식시장을 흔들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파두라고 이제 반도체 일부 컨트롤러나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제 7월 말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8월에 상장된 회사인데 상장하고 나서 봤더니 상장 전에 이제 그 조사했던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앞으로 매출도 잘 나올 거고 성장할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장하고 나서 2분기,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주력 품목이 SSD라는 반도체하고 반도체 모듈인데요. 네. 그 주력 품목에서 2분기 매출이 거의 0원, 3분기 매출이라 봐야 3억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1년에 몇천 원씩 벌어들인다며 1,200원 예상했었는데 예상했습니다. 3분기 이게 뭐예요? 매출이 3억이고 2분기는 거의 0원입니다. 그럼 이거 사기 상장 아니냐라고 해서 지금 주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고 네. 이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에게 화살이 쏠리는 것과 동시에 예. 감독 당국 그리고 거래소까지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실적 부풀리기냐 아니면 조건이 나빠가지고 영업이 안 됐을 뿐일 것이냐. 이제 크게 보면 법률상으로 보면 그런 게 쟁점일 것 같은데 이 사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개미들은 파도에 투자했던 개미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디서 좀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단 그러니까 이 IPO 관련돼서는 제도 정비를 잘해야 되는데요. IPO라는 게 상장이요. 상장. 예. 저희 상장인데 뭐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따상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따상이라는 게 상장 첫날에 수익률이 160%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전 세계가
한국이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거. 네, 네. 데이터를 찾아보면 이런 거는 뭔가 그 자본시장의 여러 가지 감독기관이나 이런 데의 규제 미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데 뭔가 허점이 보이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떠도는 많은 돈들이 네. 이 IPO 이 시장으로 막 몰려가지고요. 굉장히 큰 거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지금 한국에서 떠도는 돈 많으니까 자꾸 네. 해외 나가서 뭐 외자 유치한다고 자꾸 그렇게 막 그렇게 생색내고 다니지 마시고 이런 네네. 거에 대한 규제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한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초 정도. 예, 그리고 보통 회사들은 이렇게 박시동 평론가님. 보고서가 예. 부실하면 상장이 안 되는데 예. 스타트업 기술 회사들을 예. 좀 기술 특례 상장. 성과가 부실해도 좀 빨리 가라라고 하는 패스트 트랙 같은 걸 통해서 이번에 상장이 됐거든요. 네. 그 제도 자체의 문제까지도 지금 현재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까지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제2의 파도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이창민, 박시동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